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하고 지금 다원에서 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예비고 1 학생들 반소개를 좀 부탁받아서 설명회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시간도 15분으로 제한적이고 제 반소개만 드리기에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을 텐데 반소개는 사실 그 브로셔를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로셔에 없는 내용들 위주로 반소개를 하긴 할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예비고 1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바뀐 것도 워낙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기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말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꼭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소개를 먼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 반은 화요일, 토요일 시간을 갖고 있고 11월 26일이 개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할 거고 토요일은 점심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주위에 4시간씩 2번 수업을 할 거고 저희 반은 당장 미적분 1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적분 1이 아닌 수투라고 부르는 단원이죠. 편의상 수투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수투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개념 플러스 실력이라고 제가 적어두긴 했어요. 그러니까 수투 수업을 이제 한 번 정도 들어봤다. 아니면 이제 아예 안 들어본 친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너무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수투 수업이 진행되고 이제 나서부터는 공동수학 1, 2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커리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동안에는 미적분 수투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총 12회차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가서는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1월 한 달 동안 공통수학을 2를 전체를 다 하긴 조금 힘들어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함수랑 도형의 방정식 단원들 이렇게 2단원 정도만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고 그 다음 2월 넘어가서는 당장 3월에 내신 대비를 위한 공통수학 1 조금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도 사실 수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비고 학생들 공동수학 1, 2 문제풀이 특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그것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매주 화요일마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연계돼서 정규반을 들어오신다면 아마 커리가 깔끔하게 쭉 이어나갈 수 있다 라는 점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1, 2월 겨울방학 때는 특강으로 지금은 수1이라고 부르는 단원이죠. 대수단원을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11월, 12월 동안에는 수2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의 공통수학 1, 2를 조금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 수업기간 과제로 아마 공통수학 1, 2를 11월, 12월 동안 겨울방학 쭉 그러니까 11월 개강하는 시점부터 3월 전까지 과제는 대부분 공통수학 1, 2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한 것 이제 복습하는 정도만 과제로 내주고 이제 문제풀이하는 과제는 공동수학 1, 2 문제집 정도를 설정을 해서 그걸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해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전 특강도 마찬가지고 11월, 12월에 나온 수2도 마찬가지고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설정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2와 수1 단원은 개념적으로 되게 깊은 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물론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에서 수2, 수1 정도는 친구들이 한 번쯤은 배워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랑 저희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문제를 풀려면 수학 1, 수학 2를 이런 식으로 배워야 한다 라는 걸 조금 소개시켜주는 시간이라고 기본적인 것들을 개념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다지는데도 시간을 조금 써야 돼요. 개념이 다 안 다져졌는데도 문제를 푸는 건 조금 저는 벅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제로 문제를 또 내주진 않을 거고 개념 복습 정도만 과제로 하되 문제 푸는 과제는 공동수학 1, 2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 공통수학 1, 2는 사실 수원, 수2랑 비교되게 개념적으로 뭔가 되게 깊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단원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게 훨씬 중요한 단원들이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시기에 연습을 하고 3월 내신 대비에 들어가야 내신에서 나온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에 커리를 이렇게 짜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확통이 필수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통은 당장 안 하네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확통은 당장 할 생각은 없어요. 확통을 제 커리를 잘 따라온다면 아마 2학년 아니죠. 1학년 여름방학 때 1학년 1학기 진짜 여름방학 때 한번 다뤄볼 시간이 있긴 한데 그 이유도 사실 확통 단원에서 되게 개념적으로 깊은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확통도 이제 공동수학 1, 2랑 마찬가지로 저는 뭔가 스킬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 이 시기에서부터 그 확통 단원을 선행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념적으로 깊은 것들을 다뤄야 하는 수학 1, 2를 선행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커리를 쭉 따라서 수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테스트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테스트라고 봐요. 수업 시간에 아무리 좋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다 한들 그것들을 학생들이 진짜로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전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시험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꼭 보고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오답도 개별적으로 클리닉 시간에 챙겨주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험지를 직접 제작할 때 당연히 인근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들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다 써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게 과제가 3단계로 나가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워크북이 하나 있고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만 풀기에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까지 하나 병행해서 풀리고 있고 이제 그 2개가 잘 끝났으면 학생이 시험 시간에 틀렸던 문제들, 본인이 틀렸던 문제, 아니면 교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 중에 본인들이 틀렸던 문제, 직접적으로 학생들 개별 이름 딱 달아서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한 권씩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 과제가 3단계로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과제는 꽤나 양과제를 잘 챙겨서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잘 따라한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그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는 것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개별 클리닉을 저는 진행을 해요. 이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되는 시간이 개별로 다 워낙 다르더라고요. 가능한 시간이. 수업 끝나고 클리닉을 한다면 사실 좋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한계도 분명해서 학생들 개별로 되는 날에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그 클리닉 시간에 시험 오답을 하고 과제에서 질문도 하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있었던 것들 질문도 하고 시간을 갖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요게 방학 들어가면 또 필수로 클리닉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제가 또 나름 자랑하는 부분인데 방학 때 이제 저희 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을 오전에 불러서 저는 필수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저는 직접 교실에 학생들을 전부 모아놓고 제가 직접 감독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러고 나면 되게 좋은 게 저는 나름대로 대입에서 큰 성공을 해본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4시간 이렇게 쭉쭉 집중해서 듣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 강사한테 뭔가 얻어가는 게 많아야 저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모두 참여하게끔 하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제가 학창 시절에 얻었던 노하우들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전수를 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이제 방학 때는 클리닉이 또 추가가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문자로 나갈 겁니다 라는 걸 적어둔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까지가 형식적인 제 반의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수시랑 정시는 이제 결코 떼놓을 수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저는 학년별로 연합반도 맡고 있긴 하지만 전 강서구 학생들을 전담으로 강서구 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지금 1학년 학생들 기말고사 다 끝나고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정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챙기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강서구 반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100이면 100 전부 다 그 소리를 하고요. 연합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응원하거든요. 충분히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동권에 있는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라는 쉽지 않고 사실 목동권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딴 내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그에 반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는 모의고사, 정시,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시로 전환하겠습니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수시를 버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의아해하시는 건 이제 내년부터는 1등급 10% 아닌가요? 그죠? 2등급은 34%까지라고 하던데요. 저희 애가 혹시나 1, 2등급에 못 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교육부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뭐 퍼센트를 조금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부추기는 일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1등급이 4%고 2등급이 이제 7%, 11%까지였던 이제 지금 시기에는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뚫고 11%에 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강서구 학생들이 그래서 내신을 많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괴물 같은 친구들과 대결해서 난 4% 안에 들 자신이 도저히 없어. 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10%, 1등급은 10%로 바뀐 시점에는 조금 비빌만 하겠는데? 라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타이트하게 도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뭐 물론 운이 좋다면 당연히 최상위권,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쭉 1등급을 유지를 하겠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상위권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이라 이제 그 친구들이 타이트하고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다 보면 충분히 10% 안에 못 드는 일도 많을 거고요. 잘못 삐끗하면 2등급보다도 더 내려가기가 더 쉬워진 형태라고 저는 봐요. 퍼센트 분포가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을 좀 겪어보고 나서 애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 나도 열심히 하지만 이 10% 안에 드는 거를 3년 내내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 당연히 내년에도 꼭 지금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애가 1학기 딱 시험 치고 나서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 나는 정시로 갈래 하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시되 꼭 그런 학생들 중에 정신 승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이제 정시로 할 거니까 수시에서 점수 안 나와도 상관없다 하면서 수시 점수를 조금 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정신 승리입니다. 전부 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가르쳐본 많은 학생들 중에 정시 대비에 집중한다 하고 이제 수시 내신 점수 막 5, 60점 받는 친구들 중에 대학을 잘 간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사실 2학년 과목은 모의고사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들이잖아요. 뭐 2학년 과목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예비고1 입장에서는 수원, 수투, 확통까지 포함을 시켜야겠죠. 이 세 단원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단원들이고 2학년 때 배우는 단원들이라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기출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그 수학 시험이 어렵고 특이하다고 정평이 난 강서구에서조차 2학년 올라오면 모의고사 문제 비중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정시 공부를 주로 한다는 친구들은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겠죠. 근데 그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정시 정도 난 정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신 5, 60점 상관없어.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주시되 대신 내신까지 잘 챙길 수 있게끔 꼭 이제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이 분명히 일단 당장은 내신을 챙겨봐야 되겠죠. 퍼센트가 10%로 유지가 됐고 또 사실 그 1등급 안에서도 누가 뭐 1등이고 누가 1등급 꼴인지를 모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1등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조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신을 계속 붙잡고 있게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시로 간다라는 거면 사실 수능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그 시험 한 번에 모든 걸 걸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의고사 때 연습을 쭉쭉 해보겠지만 학생들이 그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내 실력을 온전히 뽐낼 수 있는지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저는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 받는 그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면 수능 때의 압박감과 긴장감은 훨씬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내신 공부까지 꼭 병행을 해주셔야 정시하는 친구들이 결국 성공을 할 거고 그 반대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시에서 1등급을 계속 쭉 유지하는 친구들이 이제 정시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예비고를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 두 개를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두 개를 전부 다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 퍼센트가 늘어났고 그 안에서도 변별을 안 갖게끔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1등급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당연히 선별을 해서 뽑아야 되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평가 요소를 분명히 들고 올 겁니다. 그게 뭐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면접을 강화한다든가 학교별 고사를 조금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논술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가장 쉬운 거는 최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정시에서. 정시의 최저를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나름 변별을 갖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 좋은 성적을 쭉 유지하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정시까지 신경을 쓰는 게 맞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수시랑 정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제 1년 뒤에 내 자녀가 엄마 아빠 나는 정시에 집중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제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1년 전쯤에 그 다원에서 좀 훈훈했던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못하게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주셔야 지금부터 계속 그 얘기를 심어주셔야 학생들이 1년 후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저는 제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데스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